네,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 권충현 과장이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저희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슈는 시장 조정 마무리 국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월요일 장 이제 어쨌든 뭐 코스피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부분이 좀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아니냐 좀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일단 뭐 지난주 월요일 장부터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. 네, 일단은 뭐 월요일 장을 봤을 때는 조정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기관의 매도세가 좀 계속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좀 매수세 물론 월요일 장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사주긴 했지만 좀 예전처럼 좀 세게 사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.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저항선 아래로 좀 밀리면서 굉장히 좀 우려감도 키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21선 이평선이 제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좀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일 이평선이 올라온 부분도 있었고요. 또 그 아래로 또 좀 내려가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감을 좀 많이 키웠습니다. 일단은 뭐 전일장 같은 경우는 한국장 같은 경우는 휴장이었고요. 중국 증시라든지 좀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뭐 증시별로 좀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드리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과열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뭐 중국 정부에서 규제 가능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.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.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리스 같은 경우에서 그렉시트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또 우려감도 나왔었고요.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수지 적자 폭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감에 있어서 좀 하락폭을 나왔습니다. 일단은 뭐 글로벌 증시 차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정도로 빠진 것은 아니고요. 위에서 좀 박스권에서 하단부로 좀 움직이는 모습 정도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화장품 쪽에서는 굉장히 월요일장의 특이한 모습을 굉장히 나왔습니다. 뭐 어떤 종목들은 하한가를 가고요. 어떤 종목들은 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단은 뭐 상승한 종목에는 LG생건이라든지 삼성LNS, 네오팜 등이 있었는데요.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한 4%에서 10%대의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. 뭐 코리아나든지 뭐 한국화장품제조 같은 경우는 좀 하한가까지도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일단은 공통점으로 봤을 때는 LG생건이라든지 뭐 삼성LNS, 네오팜 모두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LG생건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좀 나왔고요. 삼성 LNS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의 좀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오팜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 한 8%까지 마이너스를 갔었는데요. 뭐 장 후반에는 상한가까지 좀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오팜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한 30분 만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단은 뭐 시장 단기적인 추세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런 모습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장 업종의 상승이 어느 정도 시장 조정의 마무리가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일단은 뭐 반등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일단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오늘 주제가 또 그러하다 보니까 그래도 반등에 또 무게를 둔 그런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그러면 지금 유동성 장세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미국이나 또 중국을 봤을 때 하루 동안의 변동폭 혹은 일일 변동폭이 적진 않은 상황이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? 네, 일단은 뭐 오늘 단기적으로 오늘 오전장을 봤을 때는 뭐 심리적인 부담감이라든지 뭐 차트 모양을 봤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쇼크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장이 아니겠는가.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단기적인 국면이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견고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뭐 최근에 한국 시장이 먼저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위에 나온 이슈들만으로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. 유동성이 멈췄을 때 아마 한국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우려할 만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금일 조정을 맞는다면은 금일 조정이 좀 저점이 되지 않겠는가, 박스권의 저점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중국 증시 과열 논란이라면 뭐 한국이 대체적인 증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뭐 종목 같은 경우는 슬리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. 그동안 뭐 화장품을 예로 드신다면은 뭐 그동안 좀 무임승차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뭐 너도 나도 화장품을 한다 그러면서 전부 다 업종 전체별로 상승을 했다면 전일장에
굉장히 차별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종목 슬림화가 굉장히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예,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네. 중국 증시가 과열됐다는 부분 여기서 이제 그 자금이 이제 우리 부담스럽다면 이제 우리 시장으로 다시 몰릴 가능성도 있다. 이런 부분과 종목별 어떤 슬림화가 좀 예상이 된다.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 금리 부분도 우리가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호주가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 같은 좀 추세 발맞춰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? 네, 금리 인상 이슈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네. 시장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크고요. 다만 지금 미국을 제외해서 전 뭐 유럽이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는 호주도 그랬고요. 또 중국이라든지 일본 전부 다 굉장히 좀 유동성 장세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상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뭐 시작하는 것에는 굉장히 악재가 많습니다만은 얼마만큼 금리 인상이 있느냐가 더 중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더라도 굉장히 뭐 금리를 좀 서프라이즈하게 올리기보다는 굉장히 조금씩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뭐 시장에서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부분을 미국 시장에서도 분명히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프트 랜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시장 충격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. 그 시기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덧붙여 주셨어요. 그렇다면 당장 이제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전략이 참 궁금해집니다. 사실 5월 초에는 우리 증시 연휴가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.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국면인데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에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봤지만 뭐 그래서 디폴트 우려감도 커졌고 중국 증시는 어제 4%나 내렸잖아요.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전장에 크게 좀 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시장 당장 그럼 빠졌을 때 저점으로 매수를 들어갈까요? 네, 맞습니다. 뭐 일단은 저는 뭐 매수 대응을 하셔도 되실만 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많이 있고요.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큰 시장,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좀 쉬는 국면이 나왔을 때 한국 시장이 대체제로 좀 부각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선반영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오전장 정도에서 조정이 끝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뭐 돌발 이슈들은 분명히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기다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제가 봤을 때는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뭐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절대 흥분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공격적으로 만약에 오늘 증시가 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온다 그래서 전 종목 뭐 전부 다 계좌를 좀 뭐 저희 나쁜 말로는 몰빵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죠.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씩 좀 지켜보면서 실적주 위주로 종목 슬림화에 좀 대응하는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. 그리고 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좀 하락폭이 좀 약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주 쪽을 어느 정도 단기간에는 좀 보는 부분도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종목들 좀 어떤 종목 쪽으로 좀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? 예, 일단은 뭐 화장품 주식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.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화장품 주식들이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에서 잠깐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SK 이노베이션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3,200억 원 정도를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뭐 모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하면서 비웃기려다시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2분기에도 굉장히 후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요. 1분기에 뭐 굉장히 실적이 어느 정도 2분기까지도 좀 이연되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모습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폭으로 뭐 한 65불, 70불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현재 모습은 굉장히 좀 SK 이노베이션에는 긍정적인 유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바닥을 찍고 굉장히 어느 정도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의 호재가 될 수 있다. 그리고 굉장히 좀 저평가 영역으로 비교적 좀 마음이 편하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뭐 PBR이 이제 0.7배 수준이기 때문에요. 그동안 뭐 이런 유가 관련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좀 안전성이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소급적인 이슈로 봤을 때도 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뭐 최근에 좀 매수하는 모습도 보였고요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최태원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씨가 좀 주식을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물론 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에 대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사실 3년 흐름을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평가 영역이긴 하거든요. 하지만 단기적으로
봤을 땐 그래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. 지금 유가가 뭐 $60 선에서 이 상승이 멈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중기적으로도 꾸준히 좀 봐도 된다는 의견이신지.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게는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요. 어느 정도 좀 피해가는 쉘터의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실적 같은 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올 한 해 제가 봤을 때는 예전 주가 한 15만 원 이상에서 20만 원 수준에서의 실적을 올 한 해 좀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싸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최근에 올라온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추천주로 SK 이노베이션을 가져오셨습니다. 일단은 뭐 상승 추세 우리 시장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. 네. 이 적극 매수보다는 관망하되 조금 방어적인 태세로 종목을 좀 슬림화하는 전략이 좋겠다. 대형주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셨고요. SK 이노베이션 추천주로 오늘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뿐만 아니라 지금 화장품과 이제 증권 바이오 포트폴리오 이쪽과 바이오 이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.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균형을 좀 맞춰보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얘기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